뭐냐? 이런 건데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도대체 뭐냐? 목표가 뭐냐? 몇 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몇 줄로. 비트코인 뭐다? 몇 줄로 정리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몇 줄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같이. 비트코인 뭐냐? 비트코인이 뭐냐 정리하면 나중에 뭐 이들이 뭐냐 이런 것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용어를 우선 보면요. 용어. 비트코인 이러면은 우선 뭐 이런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통용되는 어떤 통화의 이름이죠. 통화. 그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통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돼서 운영되는 통화의 이름을 비트코인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표기할 때는 BTC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죠? BTC. 통화 이름. 사실 통화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기는 BTC지만은 비트코인이지만은 이 비트코인을 더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나누면은 사토시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해요. 사토시. 1비트코인은 1BTC는 1억 사토시. 1의 사토시. 1억 사토시. 10의 8승 사토시.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이러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통용되는 사용되고 있는 통화의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비트코인 이름은 그 통화 그 자체에 대한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비트코인 통화가 운영되는 네트워크 시스템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름은 비트코인 시스템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발행되고 운용되는 그런 통화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면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서로 이렇게 지불되고 뭐 이동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행위를 거래라고 그러는데 거래, 트랜잭션. 그 트랜잭션에 대한 장부, 거래 장부인 거래 장부에 해당되는 블록체인. 그 다음에 거래 정보 및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블록을 전송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죠. 그리고 블록체인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채굴자들의 집단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름도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냐? 이런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이렇게 코인 돈 아니야? 뭐 이렇게 해도 맞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출연이 됐는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죠. 이미 우리가 비트코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은 비트코인이 어디서 누가 이렇게 맨 처음에 고안을 했는가 뭐 이런 정보는 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 물론 이거는 필명입니다. 필명. 본명은 아니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논문. 그것도 무슨 저널에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암호학자들, 암호에 관심 있는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메일링 리스트에 이렇게 논문을 갖다 포스팅을 했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그런 논문, 어디 뭐 저널에 이렇게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논문을 화이트 페이퍼라고 그러거든요. 화이트 페이퍼, 백서. 화이트 페이퍼 형태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비트코인 땡땡하고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처음 발표를 했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죠? 전자화폐 시스템, 또는 전자 현금 시스템 뭐 이런 정도겠지. 근데 이 논문의 제목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아주 이렇게 좀 심오한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좀 들여다 보면은 비트코인이 뭐냐를 이해하는 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논문의 제목을 가지고 시스템 운영은 그래서 이분이 논문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논문만 발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그 임플리멘테이션에서 그걸 그 오픈 소스를 공개를 다 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처음에 블록을 처음에 만드는 작업까지 했죠.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네시스 블록, 태초 블록, 1번 블록, 1번 블록. 태초 블록을 생성을 하고, 물론 자기가 블록 생성을 하나 할 때마다 50비트코인이 자기 주소로 비트코인을 블록을 생성한 생성자의 주소로 이렇게 전송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50비트코인을 가졌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10분마다 한 개의 블록씩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블록체인에 계속 연결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이 시간도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채굴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자화폐 시스템,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참 이야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조금 풀어서 써봤어. 이게 뭘까? 우리가 우리말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제목을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제목이 될 건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풀어서 썼더니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트코인 땅땅하고 이게 뭐냐? 참여자 간에 직접 전자 현금 지불 시스템입니다. 이런 정도로 좀 이렇게 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스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중간에 있는 어떤 매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요. 직접 현금처럼 전자 현금을 서로 이렇게 지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거죠. 현금.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습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상에서 현금 거래라는 게 뭐냐? 현금 거래.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현금 거래 많이 하잖아요. 거래 당사자 간에 그 거래 가치에 맞는 현금을 직접 이렇게 지불하는 거죠. 현금 들고 가서요. 내 지갑에 현금을 넣어가지고 직접 들고 가서 하는 거죠. 많으면 뭐 가방에도 넣어갈 수 있고 그렇겠죠. 요새 현금 거래 많이 하시나요? 왜 안 합니까? 현금 거래를? 불편한 거죠. 보안 유지하기도 좀 불편할 수 있고 가다 잊어버리면 뭐 그거는 내가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현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내가 보관 잘못해가지고 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훔쳐가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불편하지. 근데 이게 간단하지. 현금 거래하는데 무슨 뭐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잔고가 얼마고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뭐 이렇게 송금하고 이런 기록 같은 게 사실 뭐 전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주고 받는데 간단하지. 그렇지만 이게 불편하대. 그죠? 그래서 대신 뭘 합니까? 대신 신용거래를 하죠. 신용거래, 카드거래.
신용거래. 신용을 가지고 사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외상거래를 하는 거죠. 외상거래. 그리고 나중에 돈을 뭐 정산을 하는 거죠. 카드 회사가 내 신용을 갖다 담보해가지고 야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면은 1,000만 원치 물건 줘. 내가 대신 돈 줄게. 그리고 카드 회사는 저 양반한테 내가 돈을 갖다 받아낼 자신이 있으니까 미리 자기가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죠? 신용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반드시 껴야 된다. 그게 뭐 대표적인 은행이고 카드 회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새 결제 대행 회사들, 그 페이팔 같은 거 있잖아요. 페이팔, 알리바바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런 거죠.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물건 줘. 그리고 그 결제 대행 회사는 청구를 하는 거죠. 뭐 카드 회사를 경유해서 청구하든 뭐 은행을 통해서 청구하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외상 거래를 하게 해주고 대신 뭘 하냐면 대신 적절한 시점에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하고 그 신용거래에 대한 수수료 또는 추가로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편리한 대신에 그만큼의 비용이 수반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 비용이 뭐냐면 신용을 담보해 주는 데 대한 비용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용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렇게 외상거래 했는데 말이죠. 외상거래 했는데 제가 상대방이 말이죠. 신용거래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죠.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지. 그래서 수수료라는 게 사실 그 다 전체적으로 리스크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죠. 네? 나중에 부도 낼 사람이 몇 명이 되니까 다 계산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고려한 수수료를 갖다 부과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 상대방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을 카운터 파티 리스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다.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신용 거래를 하게 되는데, 야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컴퓨터 쓰고 휴대폰으로 다 거래를 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현금 거래를 온라인으로 현금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중간에 사실은 신용기관이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신용을 담보해주는 그런 기관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는 거는 중간에 신용 외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거래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중간에 신용을 담보할 기관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수수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있잖아요. 이게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개인 간에 현금 거래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러죠. 그러면 이 제목 자체 내에 신용기관을 끼지 않고 중간에 신용을 담보하는 기관이 없이 개인 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라고. 그죠? 그래서 P2P 비트코인이 어떤 목표를 잡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직접 거래하겠다. 중간에 카드 회사, 결제 대행 회사, 은행 필요 없다. 개인별로 왜냐면 현금 거래할 거니까 현금, 전자 현금으로 거래할 거니까 참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하겠다. 중간에 뭐 무슨 결제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기 위한 그런 중간에 중재기관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현금 거래한대. 현금 거래. 전자 현금 거래. 직접 거래하지만 전자 현금 거래. 참여자 간에 전자적으로 이렇게 발행된 현금을 거래하는 거예요. 현금. 그러니까 전자거래 문서에 대해서 신용을 담보할 제3의 기관, 은행, 카드회사 이런 배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수료를 없앨 수 있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리고 거래 상대방 리스크 필요 없다. 부도 낼 일이 없죠. 왜냐하면 현금 거래인데 무슨 부도가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쟤한테 주는데
그래야지 거래가 일어나는 건데 무슨 뭐 외상 거래를 하고 이렇게 나중에 갚을 그런 게 있어야지 상대방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 리스크 없지. 그러니까 상대방 리스크 없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고려한 수수료 이런 거 미리 계산해가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현금 거래랑 똑같아요. 또 화폐 발행. 아니 화폐 발행을 중앙은행에서 꼭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중앙은행에서 왜 화폐 발행을 해야 되냐? 신뢰할 수 있도록 화폐가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화폐 발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행을 통해서 해야지 그 화폐를 갖다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중앙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대. 투명하게 가치를 담보할 수 있게 투명하게 발행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냐면, 야 누구든지 화폐 발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누구든지 그 화폐 발행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채굴자다 이렇게 채굴자. 그렇지만 누가 발행하든 그 확률적으로 이제 그 채굴자 중에 한 사람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 누가 발행을 하든 발행 시기, 그 다음에 통화 발행량 이런 거는 수정이 불가능하게 수학적으로 미리 결정이 되어 있대. 수정이 불가능하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10분마다 얼마씩 발행합니까 지금? 10분마다 얼마씩? 지금은 10분마다 비트코인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10분마다 정확하게는 아닌데, 정확하게는 아닌데 대략 10분마다 얼마씩? 12.5 12.5씩 발행합니다. 현재. 네. 제일 처음에는 이제 50비트코인씩 발행했죠. 50분. 이게 반감, 2분 1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4년이 지난 다음에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2013년도에 2012년 얼마인가 뭐 했는데 저기 25 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10분마다 12.5 비트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 이게 이제 또 2분 1로 줄어들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2분 1로 줄어들어가지고 2140년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발행이 안 되게, 더 이상 발행할 게 없어지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 발행량과 발행 주기는 수학적으로 아무도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물론 설계자 포함해서요, 어느 누구도 수정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발행하든 어느 채굴자가 발행하든 투명하게, 대신 그 채굴자가 발행해서 자기 주소로 이렇게 자기 주소로 전송을 하죠. 그 자기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채굴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대신 그리고 대신이 아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모든 비트코인, 발행된 모든 비트코인, 통용된 모든 비트코인은 어떤 경우에도 그 비트코인 전자화폐에 대한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어요. 이 비트코인은 누구 거고 이 비트코인은 누구 거고 이렇게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소유를.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저 비트코인 내 거다 이렇게 아무도 속일 수 없게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주소를 공개 키 기반의 주소를 만들고요. 그 주소에 대해 그 공개 키에 대응되는 서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만 그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명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화폐를 내가 가로채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럴듯하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 거의 전부의 가상화폐들이 이런 방식으로 소유를 증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방식으로.
점점 이렇게 전자 현금 비스무리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직접 거래. 어떤 제3의 중개기관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직접 그 참여자들 간에 어떻게 비트코인이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느냐?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이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자체 있잖아요. 네트워크 자체를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해요. 그러니까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칭할 때 P2P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다. P2P,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쓰고요. 그리고 누구나 거래 정보를 그 네트워크에 있는 누구든지 거래 정보를 수신하고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에 참여하고는 어떤 사용자 간에도 서로 직접 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 거래 정보를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자현금 시스템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려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투명하고 그리고 안전한 거래에 대한 어떤 승인하고 그 다음에 전자화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이렇게 얼마의 전자화폐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부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장부를 보통 이렇게 레저라고 표현하거든요. 레저, 원자, 그죠? 레저. 레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레저를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블록체인으로 모든 거래 정보를 저장을 해요. 블록체인으로. 그리고 한번 블록체인에 저장이 돼서 승인이 되면은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암호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변경이 불가능하게. 한번 기록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승인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한번 승인되면은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대신 이 블록체인을 생성하는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이 블록체인을 생성하는 사람들이 채굴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블록체인을 생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든 한 번 만들어서 블록체인이 연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에 참여한 누구든지 이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투명하게 원장에 해당되는 블록체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참여자들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은 누가 그 비트코인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가 아니고요. 어떤 주소가 어떤 주소가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 주소에 관심이 있으면은 블록체인을 싹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그 주소에 지금 현재 쓰지 않는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누구하고 주소하고가 서로 바인딩이 될 때 이야기잖아요. 그 바인딩은 절대로 바인딩 정보는 블록체인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하는데 조금 이따 한번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익명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소도
한 개의 주소가 자꾸 쓰면 당연히 그 주소의 주인이 누군지가 노출되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그 주소 가지고 예를 들어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그러면 내가 지불할 때 내 주소 같은 게 노출될 수 있잖아요. 야, 돈 이쪽으로 보내 이렇게 할 때 내 주소가 노출되죠. 한번 노출되면은 그건 뭐 퍼지는 거는 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한 개 주소를 절대로 쓰질 않죠. 매번 돈을 송금받을 때마다 다른 주소를 써야지 안전한 거죠. 왜냐? 그게 다 노출이 되니까.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전자현금이라고. 전자현금인데 그 전자현금을 있잖아요. 전자화폐를 복제를 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사실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자현금을 복제를 하거나 이중 사용이 완벽하게 방지돼야지 전자현금, 전자화폐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비트코인은 동일한 화폐를 사용해서 이중 거래를 하면은 반드시 탐지가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거래 정보를 있잖아요. 거래 정보를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록할 때 모든 거래는 유니크하게 아이덴티파이 다 하는 거죠. 식별을. 뭘로 식별할까요? 해시값으로. 그래서 동일한 어떤 정보를 동일한 어떤 뭔가를 갖다 사용을 한다는 거는 반드시 탐지가 되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블록체인의 어떤 장부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내가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은 그 한번 사용했던 그 거래 정보가 들어있는 장부 블록을 다른 블록으로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얼마 100비트코인을 줬는데 그 100비트코인이 들어있는 블록은 없애고 내가 그 거래를 갖다 삭제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블록체인에 연결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하게 한번 거래 장부가 만들어지면은 변경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중 지불이 방지가 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대부분은 뭐냐면요.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산적으로.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계산적으로 무지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의미의 불가능입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냐? 비트코인이 뭐냐? 한마디로 딱 한마디가 아니지. 몇 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참여자 간의 직접 전자현금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구축하는 네트워크상에서 P2P 방식으로 직접 구축하는 수학적으로 변경 불가한 방식으로 미리 정의된 발행 방식에 따라서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참여자 간에 있잖아요. 직접 거래를 통해서 전자화폐를 지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폐의 소유와 이동을 위한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고 점점 복잡해지죠. 누구나 블록체인의 생성과 소유와 확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자 간 직접 전자현금 지불 시스템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좀 됩니까?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좀 이렇게 내부로 좀 들어가 봐야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들어가 봐야지. 근데 어쨌든 제가 비트코인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탁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요약해서 정리한 게 참여자가 직접 전자 현금 또는 화폐 지불 시스템이고, 이거를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 비트코인을 고안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표현에 의하면, 표현을 빌리면은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